안녕하세요. 시혜정원입니다. 오늘은 2025년 매일 시니어 문학상 시부문 수상작 5편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어떤 언어와 방식으로 전개하였는지 유심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 출발합니다. 나비, 황금모. 어느 솜씨 좋은 장인이 만들었다는 반다지 문짝에 붙어있던 나비 한 쌍. 그 날개가 열릴 때마다 반다지 안에는 봄의 꽃받친 양, 분홍 치마저고리가 앞산인 듯 진달래 만개했었다네요. 나비란 봄의 경첩 아니던가요? 아껴 개어둔 나비 문양 양단 마름에선 폴폴 나비가 새어나와 단칸방 문고리를 열고 치맛단 걷어 올해 첫 물살에 두 발을 담근 듯 온통 봄이 길고 길었다네요. 나비는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다네요. 다만 꽃이 휘청거려 그 꽃이 무거운가 했고 속박없이 가벼운 날갯짓 봄바람인가 했다네요. 문의 수명은 여닫는 일이듯이 봄은 계절을 열기도 하지만 만화방창 중에 어찌 늙고 병드는 일이 빠지겠습니까? 나비는 뜯어지고 봄은 군데군데 실밥이 풀리고 구멍이 나고 호시절은 그 신명이 굽어지고 큰주홍, 부전나비, 얼핏 눈앞에 나타났다가 사라지듯 봄이 미닫이 문을 열었다가 닫는 걸 괭이밥 풀꽃이 보고 말았다네요. 이 작품에 대한 심사평을 보겠습니다. 반다지에 붙어있는 나비 형상의 경첩이 나비와 봄을 소환해 아름다운 환상의 날개를 달게 해준 듯한 시 나비는 발상과 상상력이 발랄하며 비약과 전의의 이미지들이 시적 묘미를 돋워준다. 나비 한 쌍 날개 모양의 경첩이 열릴 때마다 반다지 안의 꽃무늬 치마저고리들이 봄의 꽃밭 같아 보인다든지 나비를 봄의 경첩으로 비약하며 바라보는 시적 감각이 돋보인다.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큰주홍부전나비같이 미닫이 문을 열었다가 닫듯 왔다가 가는 봄을 괭이밥 풀꽃이 본다는 전의적 발상 역시 그렇다. 나비가 가장 윗자리에 오른 건 그런 시적 묘미들 덕분이다. 우물이 깊어진 마당에 이사면. 막다른 골목집에 이르러 어머니를 부르면 오냐 하는 대답 소리뿐 한동안 적막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끊긴 소식이 아닙니다. 부름을 받고 달려나오려는 지체가 부지런히 팔을 뻗어 허리를 굽히고 무릎 관절을 펴는 소요의 시간입니다. 자전과 공전을 되풀이하던 어느 행성이 끙끙거리며 저를 들어올리는 맑은 고요의 무게입니다. 피거덕 방문이 열리고 부스럭거리던 소리가 다시 멈춘 대문 틈새를 들여다보면 토방을 내려오던 걸음이 털썩 주저앉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수신을 거부하려는 몸짓이 아닙니다. 발원지를 떠나 굽이쳐 흘러내리던 강물이 잠시 휘돌다 고르는 숨결입니다. 초침이 다른 시계바늘이 분침을 향해 좁혀가는 간극입니다. 애야, 어지러워서 그런다. 유성우가 내려 우물이 깊어진 마당에 반딧불이가 날고 서리빨처럼 하얗게 센 어미가 매미 우는 소리를 엿듣고 있습니다. 깨물어도 아프지 않다던 10손가락 끝 지문의 소용돌이를 따라 한동안 넋을 놓고 맴도는 나를 뜨겁게 품어주었던 전내나는 둥지가 천천히 식어가고 있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심사평을 보겠습니다. 고향의 막다른 골목집에 사는 노모를 찾아갔을 때의 심경을 애틋한 회상과 연민의 시선으로 그려 보인다. 노쇠에서 지체 거동이 어려운 어머니의 모습에 맑은 고요의 무게나 강물이 잠시 휘돌다 고르는 숨결, 시계바늘의 초침이 분침을 향해 좁혀가는 간극. 천천히 식어가는 둥지라고 애둘러 의미를 부여하는 마음자리가 따뜻하고 아름답다. 근황, 백지은
근황이라는 말이 무섭다. 산이 불로 태워질 때 화염 덩어리가 나에게로 오는 근황인가 스스로 잘 묻는다. 그럴 때마다 아주 크게 자란 근황들이 귓속으로 흘러내린다. 개 짖는 소리에 놀라 풀썩 낮아빠진다. 없는 근황들이 나타나 왈왈할 짖는다. 한번 짖기 시작하면 끝도 없이 짖는다. 불행하게도 내 귓속은 오직 어린 별과 차가운 숨으로 이루어진 근황뿐이다. 갇힌 본능이 대문을 걸어놓고 주위를 훑는다. 그건 근황의 잘못이 아니다. 내가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나는 자주 손톱을 이로 뜯곤 한다. 이럴 때 나는 별을 봐야 근황을 까먹는다. 그렇게 해서 우울한 밤하늘이 쏟아진다면 저 쏟아지는 별에 맞아 죽은 밤이라도 되어볼까? 가당치도 않은 근황을 던져놓고 가만히 귀를 기울여 본다. 누군가 주위에서 나를 노려보는 것 같은 곧 내일 밤 근황에 연락이 올 것인지 커튼 부풀리는 바람소리다. 잠든 베개 밑으로 모였다가 지붕 위에 올라간 밤은 캄캄하다. 모든 게 창밖으로 사라진다. 오타난 시간처럼 근황이 무섭다. 이 작품에 대한 심사평을 보겠습니다. 길지 않고 밀도가 높은 산문시인 근황은 시각적인 이미지와 청각적인 이미지를 교차시키거나 중첩하면서 비애와 공포에 자유롭지 못한 내면 의식을 형상화한다. 화염 덩어리, 모든 게 창밖으로 사라진 캄캄한 밤, 오타난 시간은 그런 근황인식에 돋보이는 은유들이다. 점의 불면증, 배은율. 당신을 향해 밤마다 새는 어디에서 날아오는 걸까요? 까마득한 점이었다가 점을 벗어나려는 저 새들의 몸부림은 불면증 때문일까요? 잠 못 드는 푸른 점. 저 지구에서 불면증은 시작되었다지요. 새는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고 당신은 황망한 자세로 허공의 점을 찾고 있네요. 당신이 오래전부터 새를 기다려왔다는 건 당신의 퀭 한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점이었던 새가 날개가 되는 환상이 불면일까요? 애초에 점은 누군가의 마침표였을 거예요. 그 마침표를 흔들어 깨우는 건 바람이었고요. 새의 깃털이 왜 날카롭게 변했는지 아시겠어요? 마침표를 거부하면서 새를 기다려온 당신의 마음이 다시 점으로 돌아가고 싶은 건 불면증 때문이에요. 그런데 새가 점으로 돌아가면 불면증은 사라질까요? 불면증은 잠의 문제이고 점의 문제예요. 그러니 당신의 헐거워진 마음이 깃털에 올라탄다고 해도 오래 태양계를 횡단하지는 마세요. 우주의 모든 별들이 점이니까요. 지금 세상의 모든 소리들이 둥글게 당신을 따 불면의 방향으로 굴러가고 있는 게 보이나요? 당신은 우주이고 점이에요. 점은 뜻밖에도 새가 낳은 알이에요. 당신을 향하여 밤마다 날아오던 점이 새가 되기까지가 당신의 잠이에요. 잠은 종종 시끄러워요. 이 작품에 대한 심사평을 보겠습니다. 점의 불면증은 점과 잠과 불면증, 새와 별과 화자의 함수관계를 개성적인 시각으로 분방한 상상력에 녹여 드러낸다. 점이었던 새, 잠 못 드는 푸른 점인 별, 허공의 점을 바라보는 화자, 당신을 들여다보거나 바라보면서 불면증과 잠에 대해 다각적으로 천착하고 있다. 자화상, 이주석. 쌓이는 눈 위에 한 사내가 드러눕는다. 욕망의 그림자가 양각된다. 눈으로 얼굴 성형하고 눈사람으로 누워있다. 근엄한 얼굴 이면에 고리눈이 화장한 듯 실눈을 뜨고 매부리 코에 배가 불룩한 풍채 좋은 사내. 욕망이 쉴 새 없이 출렁이는 사내. 눈은 사내를 탁본하여 길목에 눈사람으로 세운다.
산에는 내신마을 어귀 장승처럼 서 있거나 광장의 동상처럼 앉아있길 바라겠지만 햇빛이 눈사람을 요모조모 뜯어보고 대뜸 눈사람을 단죄하듯 칼질한다. 원래 얼굴로 성형하듯 눈사람을 칼질한다. 부끄럽고 가리고 싶은 부위가 먼저 녹아내린다. 몇 겹의 가면이 벗겨지듯 얼굴이 일그러지고 구업이 쌓인 입이 뭉개지고 철판 같은 심장도 녹아 끈적끈적 흘러내리고 발기한 남근이 중성화된다. 도려내야 할 부분이 많은 눈사람이다. 눈사람이 녹아내려 황골탈퇴한 듯이 내 안으로 쑥 들어온다. 일란성 쌍둥이듯 눈사람이 도리어 나를 해체하고 있다. 이 작품에 대한 심사평을 보겠습니다. 자화상은 햇빛에 녹아내리는 눈사람과 화자의 내면을 대비하며 자성적 자기성찰을 희화화해 떠올린 시다. 황골탈퇴한 듯한 눈사람이 자신 안으로 들어온다든가 일란성 쌍둥이이듯 눈사람이 도리어 나를 해체하고 있다는 등 욕망의 덧없음을 극대화하는 표현들이 범상하지 않다. 여러분, 2025년 매일 시니어 문학상 수상작 5편 잘 감상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의견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구독, 좋아요는 시의 정원에 대한 사랑입니다. 감사드리며 행복한 시간 되세요.